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프로입니다. 자, 엔캠을 오늘 주말을 이용을 해서 상승이 났던 초입 구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부 다 보면서 우리가 또 앞에서 해왔던 대응으로서 수익을 볼 수 있었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대응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나갈지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엔캠은 지금 눌리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실 단계가 아니라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리고 그 상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근거들을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엔게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표면적 이유는요.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전에 글로벌 1위가 되겠다 이거였습니다. 자, 지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사실상 이제 중국을 배제를 하는 이러한 법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에 글로벌 1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배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4위에 위치하고 있는 엔캠이 결국에는 글로벌 1위로 될 것이다. 요게 지금 엔캠의 표면적 상승 이유예요. 근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금 올해 1월에 나온 게 아니에요. 언제 나왔습니까? 작년 23년도에 나온 법안이고 사실상 그 법안으로 인해서 다른 2차 전지주들은 다 고공행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그냥 바닥권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본인들이 글로벌 1위 최대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 1월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다른 2차 전지주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올라간 만큼 또 반납을 하고 있던 게 바로 1월이었다. 자,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 건데 이 트럼프는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2차 전지 수혜를 준다. 자, 일단 내연기관을 쓴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쓰면 된다. 내연기관 쓰면은 그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쓸모없는 법안이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저 법안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저 법안을 싫어하는데 사실상 이제 11월에 미국에서 대선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이제 붙죠. 근데 사실 누가 될지 몰라요. 이게 지금 불확실성으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요. 사실상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감축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러한 리스크가 주가가 빠지게 하는데 하방이 이유가 될 수가 있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그때부터 또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엔캠의 표면적 이유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다른 곳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거를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엔캠의 재무제표 보면서 이유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금강원 공시에 들어가세요. 재무제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갔을 때 사실 1월 달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자, 추가 상장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 이렇게 많은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물량을 봤을 때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집중이 됐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게 이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엔캠이 글로벌 1위가 되기를 바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공장을 엄청나게 지으려고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사실상 공장을 지어서 캐파를 늘리든 뭘 하든 간에 내가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 이거를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내가 내 돈 써서라도 주가 올리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불확실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돈 써서 주가 올려서 그 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추가 상장 물량들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얘네가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는 지금 7월까지 나오게 될 12 물량을 전부 다 전환을 해서 매도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전환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엔캠의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일단 봤을 때 올해부터 그냥 계속해서 작년 말부터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풀렸어요. 시장에 풀렸는데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매도를 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없습니다. 저게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어야 된다. 자, 제가 1월달부터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전환하는 물량들을 팔지 않고 기다리는 거는 다 모아서 한 번에 비싸게 팔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리를 좀 해보면은 얘네가 갖고 있는 물량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전화우선주 212만 주, 그 다음에 BW 물량 114만 주, 12 물량 275만 주까지 하면은 토탈 600만 주인데, 결과적으로 CB 같은 경우에는 전환 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장 못 팔아. 그러면은 얘네들은 기간이 됐습니까? 기간이 됐어요. 전환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326만 주의 물량을 안 팔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 안 팔겠습니까? 뒤에 나오시는 12 물량과 함께 비싸게 팔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네가 지금 326만 주로서 만약에 팔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그냥 끝낼 생각을 했다라면은 얘네가 이 물량을 어디서 매도를 했겠습니까?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겠죠. 이때 당시에도 전환이 끝내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도는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이거를 매도했으면은 사실 1조 3천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팔지 않았다. 우리가 동향을 보게 되면요, 얘네가 3개월 동안 매도한 물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 기타 보험 사모펀드 제가 왜 바른다고 말씀드렸죠? 이쪽에서 그러한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찾아보면요, 3개월 동안 나온 물량을 다 합쳐봐도 그만한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큰 물량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블락딜 이슈가 있었죠. 자, 6월 17일 날 블록딜이 진행이 된다. 70만 주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70만 주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악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호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70만 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얘네가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물량을 정리를 했다라면은 그렇게 큰 물량을 블락딜로 넘길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왜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밖에 없죠. 자, CB가 전환 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전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275만 주. 자, 단일 물량 중에는 가장 큰 물량이고 326만 주와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물량이 아니에요. 이것까지 전환을 해서 팔아야지 비로소 가장 큰 수익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린 겁니다. 자, 최근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12회차 물량이 가장 큰 물량이었죠. 10회차 물량 중에 97만 주가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어느 정도 물량이 전환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326만 주 플러스 11회차 물량 얼마예요? 43만 주예요. 자, 326만 주, 그다음에 43만 주, 그다음에 161만 주 중에 97만 주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토탈 얼마입니까? 네, 466만 주. 이 물량을 지금 전환이 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는, 일부 팔았을 수도 있죠. 주가 하방에 힘을 쏠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 팔았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핵심 물량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얘네가 326만 주로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이 1조 3천억이다. 그죠? 그런데 지금 466만 주로서 전환이 끝나고 우리가 월요일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얼마입니까? 1조 2천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더 많은 물량을 팔고 시간도 더 오래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위에서 챙겨갈 수 있었던 수익보다 더 적은 금액밖에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팔겠습니까? 안 팔아요. 얘네가 지금 이 구간도 모두 다 계산이 된 거고요. 지금 한번 털고 크게 올려서 수익을 전환시킬 때 나머지 130만 주죠. 135만 주 정도 됩니다. 135만 주의 물량, 7월에 나오는 물량과 지금 6월에 나올 수 있는 12회차 물량 중에 161만 주 중에 97만 주 나왔기 때문에 얼마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64만 주 남아 있잖아요. 64만 주 남아 있기 때문에 토탈 130만 주 정도 됩니다. 이거까지 다 전환을 해서 매도하는 게 엔캠의 세력들은 수익을 가장 크게 가져가는 방법이다. 자, 이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르는 과정 우리가 앞에서 수차례 봐왔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엔캠은 끝났다.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뭐였습니까? 엔캠은 CB 때문만이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75만 주 이거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요. 요게 제가 보는 엔캠의 상승 이유이고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구간에서요, 이제 마지막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왔습니다. 7월 7일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7월 7일 전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전환해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상승을 만들어내기 전에 올려놓고 전환하고 매도할 몰라요. 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우리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자, 변한 건 없습니다. 전화물 사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안 팔았다는 것까지 확실시된 이러한 상황에서 올라갔을 때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 앞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익이 갈렸던 걸 생각해보면은 엔캠의 마지막 상승 앞두고 있는 이러한 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도 이 구간을 이용하셔서 수익을 어떻게 볼까 생각하셔야 돼요. 주가가 빠진다. 어디까지 빠질까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내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앞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 우리가 같이 해왔다는 걸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 수익에 도움이 됐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 제가 해오던 관점에 맞는 대응을 계속해서 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1월달부터 타점 잘 잡고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왔고 우리가 93,000원 이평선 정리를 하는 거 보고 매수를 한 뒤에 보시게 되면은 고점 35만원 도달하기 전에 매도를 시작을 했어요. 분할 매도로. 왜? 여기서는 고점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 우리가 보는 관점은 6월에서 7월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2월이었어요. 자, 아무리 돈이 많은 세력이라고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4개월 동안 무한정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자, 위에서 행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개인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은 다 내가 돈 줘가면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필요가 없었던 세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누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런 것들 미리 매도를 진행함으로써 수익 챙길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 후에 주가가 빠졌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과 같이 엔캠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자, 이 구간에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세력들은 6월에서 7월 이 물량 전환이 되지 않았다라면은 절대로 뭡니까? 매도하지 못한다.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매수타점 잡아서 또 올라갔을 때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이유가 전부 다 6월에서 7월 이거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한 구간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제가 사실 6월에서 7월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자, 7월달 물량이 70만 주입니다. 그죠? 근데 이 70만 주는 세력들이 저는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앞에 6월에 나올 수 있는 12회차 물량이 결국에는 161만 주다. 그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70만 주 포기하더라도 내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라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매도를 함으로써 이 70만 주 내려가더라도 그때 팔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됐죠. 자, 이거의 전제는요. 적어도 326만 주로서 1조 3천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보다는 더 많은 수익이 나와야지 가능한 전제예요. 얘네가 바보가 아니라면은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지금 466만 주를 팔아봤자 1조 2천억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뒤에 물량을 포기한다 수익을 더 친다는 거죠.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 주가를 내리는 행위조차 저는 올리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엔캠의 상승은 사실 중앙천단 소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잖아요. 자, 중앙천단 소재에서 수익을 벌어올 겁니다. 그 수익을 여기다가 박는데 결과적으로 시총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 수익을 많이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를 내린 상태에서 많이 사야죠. 예, 이건 좀 더 설명해 드릴 거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각 구간마다 수익을 챙겨왔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뒤에 올라갔을 때 대비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쌓아왔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이러한 대응이 우리 엔캠에서만큼은 확실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수익을 못 보고 있다라면요. 방법을 바꿔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서 내가 어떠한 방법, 어떠한 대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익을 못 봤다. 오히려 손실을 봤다라는 거는 그 방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쉽다면 쉽을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냈다는 걸 봤을 때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다 앞에서 해드렸듯이 지금 또 해나가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제 핸드폰 번호에다가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엔캠
엔캠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요, 지금부터 나오는 타점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수를 진행을 하고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살 때 말씀드리고 제가 팔 때 말씀드리겠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것도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받아가시면 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만 남겨주시면은 전부 다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 돼요.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 요거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 구간 내에서 언제든지 상승이 나오더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물을 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타이밍이나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가 실시간이 아니면은 잡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에서 상황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서 금액 얼마의 매수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유까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문자 남기셔서 대응 확실하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힘드시지만 버티셔야 된다. 저도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과 이 정도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정도는 뚫어주는 거 확실하다, 요거밖에 말씀 못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의 우리가 그렇게 유연하게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항상 말씀드렸던 거, 중앙천다 소재 얘네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세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중앙천다 소재 오정광 대표의 아틀라스 8000이 지금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특수관계를 엮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1월달부터 광무랑 중앙천다 소재 그리고 엔캠은 사실 한 몸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중앙천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달부터 상승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네가 상승 이유가 뭡니까? 자, 엔캠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 올라온 애들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딴 거 말고는. 실적이 나오지도 않고요, 매출이 좋지도 않습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엔캠이 가니까 따라 올라오는 애들인데, 사실상 5월 들어서 엔캠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때 얘네들 갑자기 날아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중앙천단 소재다. 그리고 얘네도 보시면요, CB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거의 다 전환이 되고 매도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지금 이거 지키고 있는 거는 사실상 뒤에 나오는 물량이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요것도요, 자금 조달에 관한 상황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봤을 때 지금 700원짜리가 1,400만 주 있죠. 이거 1,000만 주 넘게 전환됐습니다. 자, 1,000만 주 넘게 전환된 시점에서 사실상 얘네가 최고점에서 팔았다고 했을 때 얼마의 수익 가져가셨습니까? 예, 21배. 21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동향을 보면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타 법인에서 8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나왔어요. 즉 7월 7일 날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것까지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버티고 있는 뿐이지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여기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안 되는 거는 지금 조회 공시와 요구가 나왔음에도 이유가 없다라고 했죠.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되는 거는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예, 지금은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뭐 있어? 없습니다. 예, 말을 했어. 근데 지금 문제 안 되는 거는 수익을 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니까, 만약에 주가가 빠졌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집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돈을 엔캠에다가 박아 넣음으로써 상승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사실 물꼬만 좀 터주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들 많이 달라붙을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비중 추가를 하겠죠. 예, 그러한 상승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본인들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자, 그 상승치는 저는 신고가는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자, 600만 주의 물량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위로 쏟아줘야 돼요. 밑으로 빠지는데 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방으로 힘을 돌리면서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워낙 많은 물량이다 보니까 최소한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신규들의 관심을 끌어주면서 확 끌어주면서 올라가주는 정도의 퍼포먼스는 나와줘야지 결국에는 세력도 수익을 만들기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중앙천다 소재에서 돈을 총알이라고 하죠. 총알을 모아왔어. 근데 모아왔는데 사실상 내 총알로 살 수 있는 게 많으면 당연히 좋겠죠. 왜? 장악력을 높이는 거니까. 자,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가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내 돈이 한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죄송합니다. 자, 엔캠의 세력들은 그렇게 짜치는 짓을 좀 안 할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뭐다? 중앙전달소의 손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본인들도 또 엑시트를 할 것이다. 자, 동양에서요 확실하게 좀 티가 나요. 중앙전달 소재 전환이 많이 됐다. 엔캠 애매하죠. 600만 주나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물량으로는 절대 정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 아실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앞에서 했던 대응들 확실하게 해가면서 타점만 잘 잡더라도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빠르게 대응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지금 앞에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실제로 지금 관점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앞에서는 수익을 못 봤는데 지금은 혼자 하더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수익을 냈던 대응을 받아가면서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전부 다 무료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담 없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받아가셔서 엔캠에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주말인데 여러분들 좀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너무 일기소침하지 마시고 푹 쉬시고 우리가 월요일에 또 힘을 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예,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응까지 도와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주말 푹 쉬시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피해 없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